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학년 2학기 개념을 배울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작도를 배웠는데 이번에 합동이라는 것을 배워요. 자, 이 합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도형에서 거의 구구단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은 필히 꼭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보면은, 자,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삼각형의 합동. 자, 이 합동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먼저 합동 부분을 보면은, 자, 우선은 첫 번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합동이 되려면 먼저 어떤 도형의 크기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 도형을 우리가 크기와 모양을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자, 이동을 시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이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평행 이동. 두 번째는 자, 회전 이동. 자, 세 번째는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이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 세 단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평행 이동은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 얘를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크기 모양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이동시키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하고요. 회전 이동은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모양을.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얘를 우리가 대칭 이동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선대칭이랑 그리고 점대칭이 있어요. 자, 선대칭은 여러분들 데칼코마니 기억나시나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모양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뒤집는 거고요. 점대칭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모든 점이 같은 거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대칭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자, 여기가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가요. 만약에 A, 얘를 B, C라고 하고, 그리고 얘도 똑같은 거리를 가면은 얘를 이렇게 점 찍을 수 있고, 얘도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가면 얘도 이렇게 점 찍을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바로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대칭 이동 중에서 바로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동이라는 거는 평행이든 회전이든 대칭이든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만약에 이제 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됐을 때냐면 바로 포개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도형이 똑같이 딱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기호로는 우리가 같다라는 요 표시에서 짝대기 하나를 더 거주는 게 바로 기호가 된다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대응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두 삼각형에 대해서 보면은, 자, A, 우리가 B, C하고, 그리고 좀 모양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자, 얘가 둘이가 합동이에요. 자, 우리가 D, E, F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가 발생을 하냐면, 대응이라는 것은 얘와 얘가 서로 합동이었을 때 포개지는 두 개의 포인트를 얘기해요. 아니면 포개지는 어떤 선을 얘기하고요. 포개지는 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합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고 걔를 이동을 시켰을 때 둘이가 포개어지는 거죠. 포개어졌을 때 서로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합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A, B, C야 삼각형 D, E, F를 이렇게 포개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합동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자, 대응점이에요. 자, 대응점이라는 것은 요 점과 요 점이 우리가 얘를 포개었을 때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 대응점은, 자, 점 A의 대응점은 얼마다? 점 B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점 B의 대응점은 점 E가 되고요. 그리고 점 C의 대응점은 점 F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합동기호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자, 대응점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히 적으실 때 주의사항은 대응점, 자,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응점 순서를 바꿔서 기록을 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점이 있으면, 자, 대응각이 있겠죠. 자, 각 A의 대응각은 뭐가 될까요? 바로 각 D가 되겠죠. 자, 각 B의 대응각은 각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각 C의 대응각은 각 F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응하는 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대응변이에요. 대응변. 그러니까 대응된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동이었을 때, 포개했을 때 서로 만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응변은 뭐가 되느냐? 변 A, B의 대응변은 뭐가 될까요? A, B와 그 대응하는 부분은 바로 D, F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자, AC와 AC의, 자, 대응변은 뭐가 된다? 변 DF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BC의 대응변은 자, EF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리는 경우는 저 대칭이랑 대응이랑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뭐 수직선에서 점을 나타낼 때도 뭐 A가 3에 대응된다라는 것은 A의 위치가 어디다? 바로 3에 위치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요 대칭이라는 단어와 대응이라는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합동에서 합동 그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대응이라는 그 단어를 배웠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개념을 배워야 되니까 우선 요거 정리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방금 우리가 합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합동에 대한 성질을 한번 잠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한번 보면은 아까 우리가 두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E, F의 DF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합동인 그 도형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바로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합동인 도형 이렇게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같다는 거예요? 대응점을 우리가 같은 위치에 이렇게 갖다라고 놨죠. 그러면 우리가 각도 마찬가지로 각 A의 대응각은 각 D가 되고요. 각 B의 대응각은 각 E가 되고요. 각 C의 대응각은 각 F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각 A는 각 D와 같고요. 각 B는 각 E와 같고요. 각 C는 각 F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자, 대응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 기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자, 우선은 변 AB다. 그러면 변 D가 되고요. 변 BC다. 그러면 변 EF가 되고요. 자, 변 AC다. 그러면 변 DF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써주는 이유는 대응변이란지 아니면 대응각을 찾기 편하기 위해서 저희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 합동의 그 기호를 쓸 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기호를 표시할 수 있냐면, 자, 변 AB와 변 DE가 같고요. 자, 변 BC와 자, 변 EF가 서로 같고요. 자, 변 CA와 변 FD가 우리가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가 우리가 이제 합동의 삼각형의 성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 기호에서 약간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볼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뭐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뭐였죠? 바로 합동이었어요. 이게 합동이 되려면 뭐가 된다? 대응각의 크기도 같고요. 크기가 같고, 그리고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하는 거예요. 합동이면. 자, 그런데 얘는, 자, 대응각, 대응변은 모르지만 얘는 확실히 뭐가 같다?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 그러면, 자, 얘가 합동인 어떤 조건을 우리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넓이가 같은 조건을 봤을 때, 자,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항상 합동이 되는 건 아니죠. 바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 바로 합동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안에 우리가 합동, 그러니까 넓이가 될 수 있는 무수한 많은 삼각형들이 있어요.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저런 변의 길이가 같던가 아니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그보다 좀 좁은 영역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좀 할 부분요. 바로 뭐냐면 합동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S는 사이드. 우리가 뭐를 의미하냐면 변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 A는 앵글. 뭐를 의미합니까? 각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합동 조건은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자,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뭐가 된다?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한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도 뭐가 된다? 합동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끼인 각도 사실상 우리가 뭐예요? 대응각이에요. 그리고 양극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대응각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응하는 양끝각, 대응하는 그 끼인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요 세 가지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결정 조건하고 합동 조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결정 조건은 뭐죠? 바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그 끼인 각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거예요. 그 삼각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길이하고 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봐. 그럼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합동 조건은 뭐냐면 비교를 해야 돼요. 두 삼각형을. 그래서 두 삼각형을 비교를 해서 내가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냐 아니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 열심히 뭐를 쓰냐면 요 합동 조건을 써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오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다시 얘기를 하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내가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동 조건은 뭐라고요? 얘는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는 거, 비교.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약자로 얘기하면 뭐냐면 SSS예요. 한마디로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고요. 대응변의 길이가. 그리고 여기는 SAS. 자, 여기를 우리가 두 변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끼인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ASA. 자, 얘를 우리가 양 끝각을 얘기하고요. 얘는 우리가 그 변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응변의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합동 조건이다. SSS 얘를 우리가 합동, 얘를 SES 합동, 그리고 얘를 ASA 우리가 합동.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대로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사스, 아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이 합동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 개념, 합동 개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도형의 구구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은 꼭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우리가 간단하게 몇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동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었던 거하고는 약간은 좀 달라요. 자,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답을 구했었잖아요. 답만 나오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꼭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유형 4번 문제인데요.
자, AB하고 DE하고 길이가 서로 같고요. 각 A와 각 D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럼 대응각의 크기가 같고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두 가지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서로 합동이라는 걸 밝히려면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뭐가 있죠? 바로 합동 조건. SSS, SAS, 그리고 ASA.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SS 조건에서는 얘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변의 길이만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조건만 더 추가하면 합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다 추가하면 뭐 AC랑 DF 같고 BC랑 EF랑 같으면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SS는 먼저 탈락이에요. 자, 그럼 SAS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요 변과 요 경이 서로 대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각의 크기가 같죠? 그럼 뭐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AC와 DF가 같으면, 자, 삼각형 요거는 무슨 합동? SAS 합동이 된다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가 요 변과 요 변 같고 요 변과 요 변이 같으면 그 끼인 각이니까 바로 SAS 합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추가 조건 하나 더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한 변과 양 끝각,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으면 되기 때문에 각 B와 각 E가 같아도 얘는 뭐가 된다? SES 합동을 얘기할 수 있다. 자, 아마 그 문제에서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설마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몇 도죠? 바로 180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각이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각 누구예요? 각 C와 각 F를 알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자, 각 B는 자 180도 빼기 각 A 플러스 각 C가 되고요. 결국에는 또 뭐가 돼요? 180도 빼기 각 A는 누구랑 같습니까? 각 D랑 같죠? 각 C는 누구랑 같아요? 자, 각 F랑 같죠? 그럼 결국 얘는 누가 돼요? 각 E가 되기 때문에 요거가 같아도 얘는 무슨 합동이 된다? 바로 AS의 합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낚이게 하려고 다른 데다 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바로 180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을 보시면 얘가 서로 합동인 것을 설명을 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병 같고 병 같으니까 얘는 그냥 합동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에서도 문법을 쓰듯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도 얘를 설명하는 어떠한 이제 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식을 선생님이 좀 먼저 알려줄게요. 먼저 뭐냐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BD고 자 CBD에서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삼각형 ABD와 삼각형 CBD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두 삼각형에서 본다는 거예요. 두 삼각형을. 그래서 에서라는 얘기는 내가 삼각형 ABD와 삼각형 CBD에서 바로 이 두 삼각형에만 우리가 이제 조건을 보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무슨 조건이 돼요? 자, 우선은 변 AB와 변 CB가 몇 cm로 같아요? 8cm로 우리가 서로 길이가 같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변 뭐가 돼요? AD와 변 CD가 몇 cm로 같아요? 5cm로 서로 같죠. 자, 그런데 변 BD가 있어요. 변 BD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삼각형 ABD에도 있고 삼각형 CBD에도 있으니까 얘는 공통되는 변이다. 그래서 공통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를 써준 거냐면 내가 자, 그 조건들
조건들을 써준 거예요. 왜 같은지.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다 써줍니다. 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점 3개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뜻은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CBD는 자, 무슨 합동이다? 바로 SSS 우리가 합동이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뭐 영어는 therefore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얘는 합동이 된다라고 결과를 얘기해요. 결과. 그래서 형식에서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요. 내가 합동인 것을 조건들을 어디서 찾을 건지 그 조건들 찾는 그 삼각형을 먼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왜 같은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합동 조건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은 자, 얘도 이제 합동인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요 각과 요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으면 B2랑 CD랑 같대요. 얘는 뭔 소리인지 한번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E와 ACD가 각이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동인 걸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삼각형 ACD와 삼각형 ABE에서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같아요? AC와 AB 길이가 서로 같죠. 먼저 문제에서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각 ACD와 각 ABE가 서로 각의 길이가 서로 같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각 A는 뭐가 돼요? 공통각이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 ACD에도 각이 있고요. 삼각형 ABE에도 각이 있죠. 그래서 얘는 공통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ACD와 삼각형 ABE는 무슨 합동이에요? 바로 ASA 합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형식을 먼저 에서 봤죠. 조건 봤죠.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형식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어디서 볼 건가?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 그 각각의 조건들을 살피고 나서 우리가 결과를 얘기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B랑 CD랑 같다라는 거를 보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합동이면 어떠한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그리고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는 거죠. 자, 요걸 보니까 얘는 대응변의 길이가 AC와 AB가 같고요. 자, CD와 BE가 같고요. 그 다음에 DA와 자, EA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합동인 성질에 의해서 바로 요 변의 길이 같아서 얘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이거 쓰는 거 문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그림을 보시는데 요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자주 보는 그림이니까 요것에 대한 이제 풀이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자, 우선은 여기에 그 합동이라든지 이런 걸 찾을 때는 조건들을 먼저 다 찾으셔야 돼요. 그냥 그 세세한 조건들 있죠. 각이라든지 변의 길이 뭐 이런 거를 찾을 걸 다 찾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삼각형의 합동이다 이런 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니까 먼저 조건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다 몇 도예요?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예요. 자, 근데 정삼각형의
우리가 모든 변의 길이는 다 같죠. 그런데 얘랑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DB와 EC와 AF는 길이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뺐기 때문에 바로 얘는 DB와 뭐가 같죠? 바로 EC와 그리고 AF가 우리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한번 해볼까요? 자, 삼각형 DBE와 자, 삼각형 ECF에서 자, 우선은 뭐가 돼요? DB의 길이가 같죠? DB랑 누구랑 같아요? 바로 EC랑 길이가 같다. 우선 여기서 우리 찾았죠? 자, 그 다음에 각 DBE와 각 ECF가 몇 도로 같아요? 60도로 우리가 서로 같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 BE와 바로 CF가 같으니까 얘네 두 개는 뭐가 된다? 삼각형 DBE는 E와 삼각형 ECF는 바로 SAS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왜 그러냐면 요 변과 요 변 길이 같죠? 같죠? 요 변은 요 변과 요 변 길이 같죠. 그래서 우리가 SAS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해볼까요? 삼각형 DBE와 삼각형 자, D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자, FAD에서 우리가 두 삼각형 본다고 했죠? 자, 조건을 한번 볼까요? 먼저 자, DB랑 FA랑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DBE와 각 FAD는 60도로 서로 길이가 각의 크기가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BE와 그리고 AD와 같아서 얘도 우리가 이걸 빼먹었네요. 그러므로 삼각형 DBE와 삼각형 FAD는 SAS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다 합동이죠. 왜? 얘랑 얘랑 합동이에요. 얘랑 얘랑 합동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자, 삼각형 DBE와 삼각형 ECF와 삼각형 FAD가 모두 합동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합동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합동인 삼각형은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그쵸? 그리고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 알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될 테고 여기도 A가 되겠죠. 자, 여기도 B가 되면 여기도 B가 되겠죠. 보니까 각 A 플러스 각 B는 얼마예요? 120도죠. 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60도 빼서 120도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얘랑 얘랑 120도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 60도네요. 여기도 얼마? 60도네요. 여기도 얼마? 여기 B죠? 여기도 60도예요. 결국 안에는 정삼각형인데 또 이것도 얘기할 수 있죠.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삼각형 DEF는 정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의 문제의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양꼴이 나오는데 보통 뭐 그런 문제를 찾아보면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합동임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풀이 방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과 어떤과 합동이 되는구나. 그리고 대응각, 그리고 대응변의 길이를 우리가 꼭 마지막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서도 설명하래요. ABE와 BCF. 자, 얘가 정사각형인데, 자, 여기 각이 어떻게 해요? 얘가 90도죠? 한번 볼까요? 자, 삼각형 ABE와 삼각형 BCF에서 라고 보면 조건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항상 선생님이 먼저 보고 안에서 조건을 찾고 결론을 내리자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AB와 BC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아,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구나. 옆에는 우리가 조건도 꼭 적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각 ABE와 각 BCF가 몇 도?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주어진 조건에서 뭐가 돼요? E와 F는 각 변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BE와 뭐가 돼요? CF가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러므로 삼각형 ABE와 삼각형 BCF는 무슨 합동? SAS 우리가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합동이면 그 다음 찾아야 될 게 뭐랬어요? 대응각을 그리고 대응변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는 각 AP, B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 AP, B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변보다 대응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가 A면 여기도 A예요. 그리고 여기가 B면은 여기도 B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두 번째, 각 A 플러스 각 B는 몇 도예요? 90도라는 게 나오죠. 왜? 자, 요 삼각형 볼까요? 우리가 보면은, 자, 여기하고 여기 각을 우리가 합쳐서 90도가 나와요.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B예요.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요 각도 합이 얼마? 90도.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래서 APB의 크기는 얼마다? 바로 9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그 합동이라는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합동이 아주 중요해요. 도형에서 아주 기초적인 구구단 같은 역할이라고 선생님이 또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풀이 방법, 자, 어느 삼각형을 비교할 건지 우리가 먼저 보고 조건을 적고 결과를 적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거 다 구해라 90도. 둘이 그냥 얘는 SAS 합동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통 답을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얘 SAS 합동, 얘 90도 이렇게만 두 개 적고 아, 나는 맞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도형을 할 때 앞으로 설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그 약간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풀 때 요렇게 저기 합동 조건을 적어 가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합동 조건을 적을 때 요런 대응점에 대한 요 순서도 연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다 하시고요. 오늘 그 수업은 개념이 적지만 문제풀이에서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합동인 걸 밝혀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이 오늘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